그 좌장이신 그 손우재 운영위원장님, 이상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앉으셔서 편안히 드시면서 이야기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5시 40분인 거죠. 예. 시간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토론자분이 현재 6분이 계시거든요. 그 6분께 몇 분 정도를 드려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5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들 또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 이야기도 빨리빨리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해 주실 분은 총 6분인데요. 맨 처음에 전경숙 수원 친환경 급식운동본부 대표님이시고 현재 수원 여성의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예, 요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경숙 대표님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워낙 오늘 얘기할 때 이렇게 순서를 딱 보니까 1시간 동안 6명이 하는 줄 알고 그럼 나한테 한 5분 정도가 배정이 되겠구나. 5분 동안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아까 나영삼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안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래서 수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수원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가장 원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도 이제 친환경 급식운동본부의 얼결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그 급식 시작했던 그때 이제 제가 그때 2학년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랑 재수생이라 해서 둘을 키우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제 급식의 혜택을 볼 마지막 그러니까 해가 되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의 열망들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만 먹여줘도 참 좋겠다. 엄마 일하는데 맨날 도시락 싸가기도 그런데 밥만 먹어도 참 좋겠다 했는데 학교에서 딱 급식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010년에 이제 학교에서 나라에서 아이들 밥값을 좀 대줘서 무상으로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10년부터 아마 급식운동이 조직되는 그런 조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2010년 9월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5학년이었는데 5학년 때부터 딱 무상급식이 돼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혜택을 보내고 그러고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확대돼서 중학교 가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세대인 거죠. 수원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어서 그 급식을 안 했던 엄마들이나 급식을 해서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한 엄마들은 이런 열망이 굉장히 높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만들었던 급식운동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 체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그분들이 다 뭐라 그래야 되죠? 아이들이 다 큰 거죠. 그래서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면 저희가 2010년에 무상급식하고 대충 연을 보면은 2012년도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었죠. 그때 얘기가 나와서 만들어지고 그러고 이제 2013년이었나요? 급식지원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2015년도에 다시 재건이 됐어요. 작년에 3월부터인가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면서 우리 전재현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급식운동본부는 이제 급식지원센터 만든 것까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작년에 친환경 쌀 이런 거 중학교, 초등학교 100포함 이런 저기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급식지원센, 그 급식운동본부 자체가 이제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진 지역은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급식운동본부에서 요구했던 뭐 친환경 무상급식 뭐 그런 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급식에 대한 뭐 먹거리 체계 급식 관련된 것 아니면은 급식 교육, 시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급식지원센터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 지금 급식지원센터 말고도 그 아토피 치유센터에서 아이들 먹거리 고민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 말고 영유아를 고민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해가지고 영유아라 어린이집 친구들 고민하는 센터가 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전통식, 아까 여기 쭉 적은 거 봤더니 전통식생활교육관도 있고, 그리고 저희 급식운동본부에서 그럼 우리가 엄마들이나 이렇게 엄마들이나 아이들 식생활 교육을 고민해볼까 했더니 여기 있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거기서 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급식지원센터에서 뭐 그럼 엄마들 모아서 감시활동 뭐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했더니 급식지원센터에서 그 안전 먹거리 뭐 감시단이 또 양성이 돼가지고 거기 또 그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급식운동본부에서 뭘 할까 막 고민하면서 각각의 구성들이 다 되고 그러니까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작년에 활동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방사능조리 제정을 해보자. 이것도 어차피 먹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그 방사능조리 제정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뭐냐면 다 각각의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시야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이게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급식운동본부도 실제로는 보면 여성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환경단체도 들어있고요. 다른 또 단체들이 그때 같이 급식운동본부 만들면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한살림이나 또 생협해가지고 생협조직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유통 관련돼가지고 들어가 있고, 다른 뭐 YMCA나 뭐 이런 단체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쪽 뭐 이제 YMCA 뭐 생명박사에서 엄마 이런 조직들도 들어가 있는데, 가장 고민은 이제 시민단체만 하면 안 되겠다. 아까 뭐 지역 전체적인 먹거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고민들을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교육하는 곳, 저쪽에 뭐 감시하는 곳, 아니면 유통 이런 것들을 그냥 급식운동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뭔가 다른 지역 먹거리 체계들을 좀 구축할 수 있는 뭔가가 함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같이 되면서 아까 수원에서도 그 먹거리 체계 관련된 고민들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한 뭐 수원시 건강 먹거리 뭐 공동체를 같이 뭐 실현해보자, 뭐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만들어보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생산 관련된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 뭐 텃밭, 도시농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산, 뭐 유통, 소비, 감시, 재활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고민 중이에요. 급식운동본부 다니니까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연대해가지고 뭔가를 꾸려서 같이 고민하고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 여러 가지 그 공간들 또는 단체들이 있지만 이것이 통합돼 어떤 일들을 하긴 열심히 했는데 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조직도 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의 어떤 문제의식을 함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식생활교육 수원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시고 한살림 수원 지부장님이십니다. 김지연 지부장님 5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생활교육 수원 네트워크 김지연입니다. 지금 5시 50분이네요. 5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귀한 말씀들을 앞에서 해주신 세 분께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먹을거리 정책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식생활교육 수원 네트워크도 2012년 3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창립을 했고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으로 시작해서 2014년도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너무 해주셨다고 정경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별얼된 나띵이라고 없는 것보다 낫다.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수원 시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먹을거리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옆에 계시는 생명산업과 과장님께서도 시민들의 그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원시 안에는 먹을거리 정책을 펼치기 위한 매우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강수동 시민농장을 비롯해서 그 전통 식생활 체험관도 있고 또 급식지원센터도 따로 독립을 해서 나와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생명산업과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간 진영에서도 저희 식생활 네트워크는 사실 부유한 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이고 그 회원단체 회비를 받아서 연간 회비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년을 지내야 되는 단체인데요. 그 200만 원도 안 되는 연간 회비를 걷어서 지금 5년 차까지 열심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저희가 운동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지껏 버텼고요. 먹을거리가 비단 학교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임산부들에 대해서 태교도 하지 않습니까? 먹을거리도 열심히 가려서 먹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먹을거리라는 것들이 여러 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음식의 질이나 위생을 따지려면 위생가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통 식생활에 대한 우수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가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먹을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농업정책에서도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시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고 싶은 게 먹을거리나 식생활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관에서 마련하든 따로 민간 거버넌스 단체를 조직을 하든 그런 컨트롤 타워를 조직을 해서 그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일을 하는 인력들이 각 관과 밀접하게 연관을 해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희 민영단체, 민간단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살림을 비롯해서 그 여러 생협이나 YMCA, YWCA, 그 밖에 또 여러 그 병원 단체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먹을거리에 직결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묵혀두지 마시고 부디 잘 이용하셔서 그런 관계성을 좀 더 형성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이나 정책을 펼치지 않은 지역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 안에서는 이런 발걸음들이 벌써 5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올해의 시점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노력하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관의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민간에서 이제 절경숙 대표님하고 김지연 지부장님께서 이 민의 현 상황들 수원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관과 민이 뭔가 좀 생각을 같이 하고
뭔가 행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예, 수원시 생명산업과장님, 이현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원시 이현주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게요. 저희가 과거를 보면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중상 위주로 했지, 지금 이렇게 어떤 정책 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혁명산업과가 2014년도에 생겼지만 그 전에는 경제과의 두 개의 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하고 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의 먹거리 방향이나 목표 이런 설정에 여유가 없었고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2010년도 이후에 우리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생태농업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시발이 돼서 도시농업이 이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됐습니다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먹거리 문제가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됐고 또 생명산업과 명칭을 저희가 상업과보다는 생명산업과가 낫다 해서 생명산업과로 2014년도에 과가 되면서 우리가 좀 먹거리 분야를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친환경 농가가 제가 생명산업과장 2014년도에 오니까 네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4-5 농가. 지금 현재는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차별 지원해서 관행농가 농사 짓는 사람은 보조를 4대6, 40% 지원, 60% 자담비를 지게 되다가 친환경 농가 짓는 분들은 88대2로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농가에 10헥타로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그렇게 있고 또 저희들은 금년도에 3월 중순이나 4월 초로 좀 보고 있는데 GAP 우수농산물 교육을 좀 시켜서 현재 우리 관내에 파머스 마켓도 있고 농민 장터도 있고 지금 1년에 한 20억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친환경 농가는 교육은 안 시키겠지만 친환경 교육 농가가 아닌 관행 농가들은 최소한 GAP 정도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때 결정이 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급식에 그동안 우리 수원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쌀 소비가 1년에 한 11만 포, 20kg짜리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 쌀을 2만 포, 양평이 18,000, 안성 고삼이 5,000, 7,000, 그리고 가평이 5,000, 이렇게 해서 2만 개 정도를 저희들이 좀 소화를 시키고 있고, 9만 개는 수원시 쌀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행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 돼 있어. 지금 저희들이 학교 수원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초제를 못 뿌리게끔 지금 금년도부터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여건상 친환경 인증 논농사를 친환경으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초제만큼은 많이 뿌렸을 경우에는 수매를 농협에서 거절할 수 있게끔 또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도죠. 전통식품 체험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장안동에 개관을 해서 현재 수원시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 그리고 광저의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을 지금 현재 1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한 70-80%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고 저희들은 9월 달을 개관을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명칭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단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일단 해서 다른 기반이 잡히면
민간 위탁이나 민간으로 넘길 계획으로 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과 역전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도농교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현재 그 딸기 농장이 수원에 좀 많이 좀 돼 있고 16농가 딸기 농장이 체험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관내에 있는 우수 농장을 방문했고 또 양평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저희 그 팀장 그 한 명을 일본 미해대학의 CSA 공동체 지원사업 석사 과정을 한 명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육국팀장급이 내년에 복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나야 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업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나열된 사업들이 하나의 체계로 좀 조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생명산업과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농업정책, 학교급식, 축산행정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여기 참석하기 전에도 윤세영 부장님 얘기했습니다만 팀을 좀 세분화해서 좀 직원은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분화해서 로컬 프로팀이나 뭐 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지금 조직부 사업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원시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전부 추스려서 하나만 묶어주면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아마 타 지역보다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우위로는 서울로 있고 좌측으로는 인천. 이 어떤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 사업이 잘 추스려서 하나로만 체계로만 갖춰준다면 아마 수원 같은 좋은 지역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민간의 얘기도 들었고, 김덕일 위원장님하고 나영상 팀장님께서는 이 수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수원이 좀 2016년에는 좀 이걸 좀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수원의대 21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장정희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농업 먹거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하면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거는 발제 내용들을 보면서 수원시가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관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하고 그 속에서 지금 현재 보면 수원시에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여기는 지금 위원회 소관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는 또 도시환경위원회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식생활교육과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원시의 농업 정책과 관련한 공공급식부터 시작해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부서 간의 이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수원시에서 이 농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또 먹거리와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할 때는 민하고 관이 함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종합계획이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늘도 여기 많은
먹거리와 관련한 단체들이 와 계시는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이제 각 단체들이 고유의 영역들을 다 갖고 계시고 이렇기는 하지만 먹거리라는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민하고 그러니까 민간단체끼리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따로따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 단체의 거버넌스도 저는 네트워크 형태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래서 수원의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두 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농민과 시민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수원의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까 절망적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수원 지역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또 수원시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농업은 국력이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농업에 대한 점점 더 소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저는 농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식들이 더 많이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원에서 수원 청개구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죠. 오늘 강의들을 듣다 보니까 바로 이 농민들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수원 청개구리를 우리가 찾더라도 농민들이 사라지는 날 수원 청개구리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농민을 단순한 GMP가 얼마나 생산되냐 이거를 넘어서서 이 농지 또는 농민의 역할을 새롭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정말 농촌에는 70대, 80대 이런 나이 많으신 그런 농민들이 많이 이제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도시가 또 이 농업을 살리는 또 농민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찬성 대표님 역시 바로 잘못하면 사라져가는 농민 중에 한 분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친환경 농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수원 지역에서 외쳐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이찬성 광교산 유기농 장목회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성입니다. 유기농 대표는 이제는 직함을 내려놓고요. 지금 현재 직함은 농업인회사 수원 생생마켓 대표를 하고 있고 마을기업 수원시 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거 아주 유익하게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농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친환경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구분이 명확히 안 돼 있어요. 솔직한 말. 다 친환경이고 다 친환경 농산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에서 유기농 인증을 쌀 작목으로 1호로 받았습니다. 수원시에서 7명을 데리고서 단지를 조성해서 그걸 해가지고 유기농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기농 제품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 유기농 제품이 대접을 받느냐? 대접 못 받아요. 홀대 받지. 또 농민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헐값은 안 팔았다. 이런 거에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농민들은 지금 어느 위치와 있느냐? 농민들은 사실 농사만 열심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열심히 지으면 팔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농사 짓고 밤에 농산물 팔러 다녀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농산물이라는 걸 생산해봐도 헛거야. 그걸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뭐 시민단체 운동가들도 계시고 소비자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유기농 농산물이 쌀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져가지고 깨끗이만 나오면 표가 안 나니까 그냥 사주고 조금 더 주고 값을 치고 사주면 되는데 다른 유기농 농산물을 관행농 농산물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그렇게 사주느냐 이거예요. 생산을 했더라도 사주느냐 절대 안 사줍니다. 왜? 그거 저기 만약에 배추 한 포기를 있는데 거기 버러지 군역이 이렇게 몇 개 생겨가지고 버러지 똥이 거기 몇 개 있어요. 그게 유기농 농산물이야. 그런데 그걸 보면 벌벌 떨어 소비자가. 그냥 소리를 버럭 질러.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집에 체험회로 1년에 학생들이 유치원서부터 국민학생까지 약 한 3,000명이 다녀갑니다. 저희 집에. 그러면은 엄마하고 조그만 아이하고 같이 왔어요. 자기 아이하고 왔는데 거기 실제 벌레가 있었어. 그러면 내팽개치고 엄마가 뛰어가. 그러면 그 아이가 체험을 해러 와가지고 그걸 배우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를. 그러면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전혀 교육이 안 돼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러 온 거야 거기를 현장에.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모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습겠지만은 일단 기성세대들이 인식 전환을 바꿔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기성세대들이 인식 전환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체험을 하고 유기농 교육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가 이리 좋은 먹을 먹는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도시화가 만들어지고 다 도시로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지금 조금 밥술이나 먹고 편해진다고 해서 이제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겠다, 좋은 뭐 땅을 살려야겠다 이런 이제 논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옛날에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일을 해보고 도시화에 나와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연계가 됐느냐 중간에 끊겼거든요. 지금 그런 기성세대들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심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도 얼마 안 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유기농 농산물은 아까 박영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재가 좋아서 맛이 관행농 농산물보다 더 맛있게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도밭을 3,500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유기질 퇴비를 포도밭에 안 뿌린 지가 17년째 됩니다. 뭘 하느냐? 그전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쌀겨, 깻모 이런 걸 발효해서 거기서 영양분을 축출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영양분 공급을 해서 썼습니다. 그걸 물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근데 그 영양실이도 하고 그걸 희석을 해서 썼고 그런데 지금은 농자재가 굉장히 뭐 내가 어느 브랜드를 소개하기는 뭐하고 전주대학교에서 개발한 그 유기농 양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이제 농민이 갖다가 2차 발효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24만 원어치만 사면은 10,000평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농자재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느 브랜드를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브랜드 얘기를 못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조금씩은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좋은 게 있느냐면
우리 몸에 여러분들 유황온천 가보셨지 않습니까? 유황온천. 온천 가서 온천욕 가면 피부가 매끌매끌하지요. 그게 이제는 천연 유황인데, 그 유황이라는 걸 가지고서 법제화한 농자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벌러지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걸 퇴치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황을 가지고 법제화한 거를 가지고 사용하면은 과일 같은 거는 당도가 2브릭스 정도도 올라가게 키울 수가 있어요. 또 그 유황을 닭을 먹이면은, 오리를 먹이면, 돼지를 먹이면 육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내가 지난번에 부안을 갔다 왔는데 새우 양식장에서도 그걸 접목을 해서 새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하라는 새우를.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유기농 자재에 대해서 한 번씩 그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갖다 드리긴 뭐여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자재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그런 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냥 개인이 먹을 거를 뭘 먹든 그냥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먹으면 될 일이지 뭘 그거를 이를테면 행정이 나서고 국가가 나서고 뭐가 나서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그죠? 그런데 조금 이찬성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부모가 어떤 관점에 서느냐 또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자녀를 일상생활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어떤 미각이 전혀 다른 그 아이의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걔네들은 못 먹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예, 뭘 먹든 그것은 소비자 탓이다. 소비자가 책임져야지. 그게 아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어떤 화두는 공공이, 행정이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것으로는 이건 대비하기 어렵다. 또는 민간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실로 꿰매어서 뭔가 일할 수 있고 어떤 하는 일이 늘 시행착오로만 결론 귀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예. 오늘 윤세용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님 나오셨는데 이 행정의 역할, 공공의 역할 또는 컨트롤 타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반영하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대외협력보좌관 윤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 거의 다 앞에 하셨고 제가 여기서 구슬을 꿰매는 모임을 제안하고 있다니 그 옥을 보셨나요? 제 거는 위원장님 보셨는데 2006년이었나요? 제8회 지방의지심 전국대 순천에 살 때 그때가 지속가능 지역과 농업이었습니다. 지방의제가 사실은 농민단체, 농업이라는 주제를 시민사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좀 고민했던 게 순천이었고 2006년이었고 다 올해가 10년 되면 2016년입니다. 2010년에 염태영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농업공화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풀어가자 했더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기존의 틀 안에서 운동과제를, 정책과제를 풀어가는 툴들이 없다 보니까 당수성 땅도 그렇고 도시농업도 팀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시작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못 내는 상태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명 2010년도 그리고 2014년 선거 과정에서도 도시농업이라든지 로컬푸드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기 위원장님께서 이제 2015 밀라노
로커푸드 협약에 대해서 시장님 청토 안에서 설명 안 했지만 그 협약서에 대해서 이 클레이 집행위원으로서 요청 들어왔을 때 파리총회 관련된 정책 협약을 더불어서 지지 서명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은 늘 갖고 있지만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원시도 이제 계속 하나씩 만들어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명산업과 환경위생과 또 이 떨어져 있는 농기술센터라든지 부서 이제 또 차이가 있고 이현주 과장님도 노력하지만 과장급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정책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 한계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수원시에 필요한 것이 아까 구슬을 있더라도 꿰매는 기술 그런 논의를 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두드림도 만드는 것도 환경교육 단체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이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로커푸드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로커푸드 팀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실제로 농업 생산하시는 생산자들이 같이 논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들은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제안드린다면 오늘은 계획을 한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좀 버거울 것 같고, 이런 정책 네트워크를 하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 친환경부식 네트워크도 있고, 시장교육 네트워크도 있는데, 또 네트워크 만든다는 게 참 버겁습니다. 또 누가 일을 하지? 다 아시는 우리, 분들이 같이 또 의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제안드린다면은, 우리 많이 나왔던 아젠다들 해결하는 건 정책 네트워크 형식으로 우리 과장님도 같이 좀 주도하시면서, 이런 로커푸드를 정치가 어떻게 녹여 나갈 것이고, 지금 산지에 있는 각각 우리 센터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정책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만든 정책 자체 이미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운동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잘 만들고 그 정책이 더 나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또한 시민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없는 분들이 발굴돼서 같이 하는 네트워크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계는 어쨌든 농산물 개방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어떤 시골 어떤 각각의 지역까지 아까 GMO의 습격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GM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농촌진흥청 내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세계가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한 개개인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도시가 또는 수원시가 또는 전주시가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를 세워가면서 뭔가 거기에 있는 행정 그리고 민간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씨를 꿰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2016년에는 어떤 목표로 2017년에는 어떤 목표로 그리고 행정은 뭐라고 또는 민간은 뭐라고 또는 민간 중에서 식사마을교육 네트워크는 뭐라고 턱방보급소는 뭐라고 이런 역할을 부여해서 그 목표를 이뤄가는 어떤 노력들을 해가는 것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답을 찾기 어렵다. 어쨌든 그 일을 지금 2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수원의제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을 코디네이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온 한 40-50명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꿰는 역할을 의제 이제 박정화 사무국장이나 또는 그 도시농업 분과에서 그런 일들을 해갈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지혜를 한번 조금 그래도 이렇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좀 이렇게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막 시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
문호일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어디에 누구 이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의 문호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로컬 푸드를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 푸드라는 이거는 다분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 지역에는 감자를 재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감자를 가져와서 했는데 그래서 안산에 어느 누구 보고 감자를 재배하라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자 재배하는 사람에게 저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그걸 특혜 비슷하게 주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조달을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가격이라든지 납기라든지 품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데 집중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그런 푸드를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그 어느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 좀 해라. 이는 도대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푸드가 배타적이고 어떤 폐쇄적인 일을 떠나서 누구나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거를 배제하고 이렇게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러는데.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건 아까 수원시에서는 좋은 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육성을 시켜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만 해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고 그 아까 그 내용 중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이후부터 다져나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된다. 그 좋은 데가 아까 전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어느 구하고 이래 해가 조달해주고 이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제안사항인데요. 괜찮죠? 예. 네. 지금 먹을거리 정책과 농업에 관련해서 다각도에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요. 제가 수원시 안에서 이 비영리 단체에 몸담으면서 바라본 결과 관에서도 먹을거리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것들이 시민과 함께 결합해서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담당 주무관, 담당 공무원들께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외람되지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거리라는 것 자체가 깊게 철학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영역의 것이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분들께 그 식생활 교육이라던가 먹을거리 정책에 관련된
교육을 먼저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제안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개관한 전통식생활 체험관 역시 굉장히 멋진 모습과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우 SNS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전통 예절 체험 그리고 궁중 요리 체험 정도로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곳을 관장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 먹을거리 정책이나 식생활 교육을 우선 시행하시고 그분들이 깊게 철학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도 제안이나 예. 저는 저기 수원사람 가두너 회장인데요. 여기 가두너하고는 전 상관이 없지만은 전에 도시농업 텃밭을 이렇게 해서 서초도 친구들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초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날씨가 추운데 올까 말까 했는데 참 오기 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손자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쉽게 가까운데 이런 영향이 있겠구나 많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 문제를 지금 다국적 기업이 지금 몇 군데에서 이렇게 GMO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농진청에서 전주로 내려갔는데 잠깐 기사로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나영삼 팀장님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이렇게 현실로 와닿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업들을 우리가 상대로 국가에서도 거의 좀 힘을 거의 이렇게 포기한 상태 같고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시민들이 뭘 엮어낼 것인가. 이제 마침 이제 저희 시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시장님 이제 그런 게 마인드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이제 지자체장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일단 이제 불복종 운동이라고 부를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건 참 너무 비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이 큰 틀을 세계적인 이런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가슴이 답답한 그랬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제 사견이고요. 제가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 지금 이은주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쪽에 이제 과를 새로 만들고 할 때는 그런 의지가 있어 한 것 같은데 실제 일을 추진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빠른 그런 영향력 있게 좀 추진을 하려면은 아까 이 김지은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항상 행정에서는 서포트를 해주고 민간인들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누가 나서서 누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다들 어떤 바쁜 사람들이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이제 위탁 기관을 생각 중이다 하셨는데 우선 그게 안 된다면은 그 네트워크를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무실도 좀 지원하고 거기에서 이제 상근직이라도 이제 반상근직이라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 현장에서 이렇게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제 일이 뭐 이렇게 되려면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이규선 총장님이나 김성현 관장님이나 아니면 한살림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있어서 한 4분 정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원시가 이 먹거리로부터 정말 지속 가능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지속 불가능성의 어떤 불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런 어떤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안하시거나 또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센터장님.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 끝나고 그리고 김덕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나영삼 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영재 대표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럼 끝으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변정입니다. 올해 2015년에 이번에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이제 조직의 센터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제가 느끼는 점은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는 급식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하던 시기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고 수원시에서 진행되면서 무상급식과 친환경이 연결돼서 이제는 새로운 지역의 푸드플랜 정책들을 시와 민이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거기에는 이제 많은 단체와 그다음에 이제 시청 같은 경우도 뭐 생명산업과든 위생과든 환경과든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 수원시 지역 푸드 플랜을 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로 인식을 바꾸는 오늘 자리가 아니었나 이 생각에 첫 번째 자리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건강한 먹거리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모든 공적인 영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접근 가능한 건 관에서는 이제 공적인 영역들 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이라든가 컨트롤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사적인 그러니까 시장 경제 쪽 영역들은 어떻게 개론과 캠페인과 교육 그리고 그 교육 안에서는 어떻게 학부모 학생들까지 연결해서 갈 거냐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와 재활용의 문제까지 접근해 갈 때는 그 범위의 단위가 달라진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이 메커니즘 자체가 단위 끌어내는 거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함께 만들어갈 건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 또한도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의 큰 틀거리가 따졌을 때는 그 비전과 그다음에 그 전략들에 따라서 함께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덕일 위원장님. 감자 농가에게 특혜 준 건 아니고요. 서로들 안 하려고 하니까 제발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해서 친환경 감자를 재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공급해 줬어요. 이제 아니 감자가 강원도나 제주도도 많이 나잖아요. 아니 친환경 학교급식 센터는요. 싸고 질 좋은 감자가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우리 지가 안 난다 해가지고 그 했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학교급식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걸 또 정책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땅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당연히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다 조사를 해서 가장 맞는 토질에 가장 기후가 맞는 곳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냥 막 하진 않았겠죠. 행정에서. 제가 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원의 이런 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의제에서 이런 이 과제를 가지고 민간 같이 고민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민간에서의 이 역할이 훨씬 더 저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민간에서 그동안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왔던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행정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행정보다 훨씬 더 민간의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제안하셨던 거를 수원에서 준비하면 저는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 이제 행정에서는 우리 이제 내라부산 팀장이 계시지만 완주의 로컬푸드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전주로 오셔서 전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뵀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팀장으로 가가지고 그 위에 과장님도 계시고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결제란에 팀장 결제하고 시장 결제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를 강력히 요구했대요. 그건 뭐냐면 시장님이 이 정책을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하느냐의 배움인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이현주 과장님께서 그동안 중앙동정에 지침대로 해왔던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하는 굉장히 창조적인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 정말 과장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민간에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행정에서 좀 더 지역의 내용과 참관적인 내용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크게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선 팀장님. 제가 너무 많이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영부영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저희가 극복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전주나 완주 쪽에서 남들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밀어붙여서 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질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지만 왜 질 수 없는 싸움이냐 하면 생산자가 우리 편이고 시민이 우리 편이에요. 중간에서 얼마인지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그 연결자 역할을 정말 공적으로 잘 해나간다고 하면 이 파이는 금방 커지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제가 좀 던져드리고 싶은 화두는 125만 수원시민의 먹거리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아주 실질적으로. 네. 부분만 떼가지고 이게 전체인 것처럼 할 것 아니고,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중심에 저는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 수 없는 싸움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행정이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권리잖아요. 저는 이제 되게 우리가 농업 문제로 먹거리 문제를 많이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팔아주지? 농가들이 아우성인데 쌀 문제 어떻게 하지? 그때 역발상이에요. 농업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시민 밥상 문제로 보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먹이지?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아까 어르신 말씀대로 감자를 어디서 얻어올 게 아니고 수원에서 감자 농사 짓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현재 지역의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 농가와 농지와 농업 자원을 시민들에게 먹을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재편하지? 이거 한쪽으로 고민해야 되죠. 그걸로 해결될까? 그러면 타 지역하고 이거는 연계하는 문제가 필수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농업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밥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는 문제로 바라보면 농업과의 관계를 지금과는 다르게 어떻게 재편해가지라고 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행정구조, 아까 김선생님 결제하는 그거는 요새는 안 됩니다. 한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새는 안 되고, 정향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시민의 행복권과 삶의 질의 문제인데 거기에 먹거리 문제를 현 체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렸으니까 이 방향은 옳지 않으니까 틀자라고 하는 데서 행정 체계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 계시지만 농식품부에서 도 통해갖고 내려오는 그것만 하기도 바빠요. 지금 막 숫자로 줄지.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원시가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체계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뭐 보건이든 아까 쭉 나왔던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하고 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가줄 때 여기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 이게 행정 내에서는 정책과 예산과 조례예요.
크게 보면. 그럼 민간에서 누군가 해줘야 될 거를 현장에서 그러면 제가 지역농업을 재편한다든지 거기에 매장을 한다든지 학교 급식을 한다든지 이 현장에서 실행 조직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쪽은 행정 내에 먹거리 전략을 세우는 조직이 필요하고 하나는 현장 내 실행 조직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이게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상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수원시에서도 좀 세워서 저희 전주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 전혀 우리 사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간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텐데 전주시가 어쨌든 그 길을 앞장서서 갔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여러 가지 도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박영재. 네. 저희 도시농업분과에서 하는 첫 포럼 이렇게 만나주셔서 고맙고요. 그죠? 이찬성 대표님한테 변명을 드리면 오해가 있어서 유경일농이 맛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존 이제 그 급식 자재가 워낙 조미가 많이 돼서 유기농 자재가 상대적으로 조미가 덜 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장반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기농은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도시농업분과인데 이게 분과 이름도 이제 바꾸면서 사실 좀 그 다양한 그 지표들을 평가 지표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 친환경 면적이었어요. 친환경 농가 숫자가 아니라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업 먹거리 문제하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문제 이 문제로 자꾸 이제 가는데 사실은 이제 먹거리 이외에 우리가 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인 환경을 농지를 보존하고 녹지를 보존하는 문제를 상당히 좀 여기서는 좀 얘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그 이현주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제 수원에는 지표가 친환경 면적이 방역 면적으로 돼서 500헥타르로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이현주 과장님이 10헥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어떤 지표인지 사실은 이제 그런 지표들을 사실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른 먹거리 그리고 바른 환경들을 지켜나가는 어떤 지표를 가져 나갈 건지 좀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었고요. 앞으로 좀 이 그 민간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이현주 과장님이 이 먹거리 관련된 시민단체를 얼마나 만났는지 그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이 포럼도 사실은 새로 얻은 그 연대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함께 이 포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됐던 이 내용들은 녹음되었고 또 아마 촬영되어서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올릴 예정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이제 다음에 도시 농업 먹거리 모임 하면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오늘 얘기됐던 것들이 정리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생산자라든지 또는 소비자 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다음 단계를 밟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2016년도 지속가능성 포럼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된 이런 내용들은 의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올려지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여기에 여러 주체들이 계시니까 주체들께서는 다시 읽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음 단계의 토론은 또 무엇으로 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성안에 내서 좀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말 그 3시간에 가까운 180분 토론, 좀 부족하다면 한 160분 토론이 지금 진행되었는데 정말 그 오랫동안 그 의지를 가지고 또 들어주시고 또 말씀해주신 여러 그 시민 그리고 단체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다음번 두 번째 또 그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 박종환 사무국장님 안내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포럼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인데 3월 24일 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십사.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